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 두 개 영상에 걸쳐 가지고 감정평가사 2024년 회계학 기출문제를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먼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 2, 3 전법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은 잠깐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첫 번째 유형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41번 문제입니다.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2번 문항을 보면은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 원가를 가산한 가치다 라고 하였는데요. 우리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받는 경우를 공부하셨죠? 그때 사채 발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 사발비 어떻게 처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채 발행가액에서 사채 발행비 사발비를 차감했죠. 차감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산이다 해서 틀렸습니다. 차감한 가치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번 문제 43번 재고자산은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재고자산 보유 목적도 고려하여 순실현가능 가치를 추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하고 결합된 유형의 문제입니다. 간평에 2001년 기말재고 자료가 다음과 같답니다. 그래서 제품 AB, 원재료 AB, 원가, 확정 판매 계약 가격, 제품 A는 900원에 판매액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일반 판매 가격은 필요없는 내용이고, 제품 B, 일반 판매 가격 제시가 되고 있고, 원재료의 순실현가능 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박스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품 A는 모두 확정 판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고, A와 B는 판매 시 계약 가격 또는 일반 판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판매 비용이 수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원재료 A를 이용 생산하는 제품은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원재료 A는 설령 현행대체 원가가 하락이 된다 할지라도 평가손실 인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원재료 B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원가는 순실현가능 가치를 초과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니, 자, 원재료 B 만약에 순실현가능 가치인 현행대체 원가가 하락을 하게 되어진다면 평가손실 인식해 줘야 됩니다. 즉 감액을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 항목별 기준 적용 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은 얼마가 되겠는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제품 A 한번 살펴보죠. 900원에 판매액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원이고요. 또 판매 부대비용 10% 90원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제품 A의 순실현가능 가치는 810원입니다. 원가 1000원짜리가 810원으로 하락을 하였으니까 제품 A의 평가손실은 190원이 계산이 되겠죠. 자, 제품 B 순실현가능 가치 일반 예상 판매 가격이 1250원이고요. 빼기 요거의 10% 125원 판매 부대비용을 빼면 제품 B의 순실현가능 가치는 1125원입니다. 그래서 원가 1200원짜리가 1125원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제품 B의 평가손실은 75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아까 원재료 A는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된다 라고 하였으니까 원재료 A에 대해서는 평가손실 인식하지 않고요. 자, 원재료 B는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 가치를 초과할 걸로 예상이 되어지니 원재료 B는 감액해야죠. 평가손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가 900원짜리가 되었으니까 원재료 B의 평가 손실은 1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이 된 각 항목별 평가 손실 금액을 다 더해주면은 토탈 평가 손실 금액은 365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선입선출 소매제고법입니다. 그래서 간평은 재고자산을 원가 기준 선입선출 소매제고법 하면은 기초를 제외하고 원가율 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측정을 하고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진짜 절대 주의할 건 원가율 구한 것을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하며 해가지고 매출원가 구해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오직 평균 원가 소매제고법에만 적용이 되고요. 다른 방법은 절대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인 내용, 기초매입도하고 기말 빼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선입선출 소매제고법 원가율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가 제외가 되니 분자 원가 파트는 9,000원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 판매가 파트는 기초 제외가 되겠죠. 계산기 두들겨 주세요. 그래서 매입액 11,500원에다가 순인상액 눈에 띄죠. 인상액 1,400에서 인상 취소액 800을 빼면 순인상액 600원을 더해주고 순인하액도 700에서 인하 취소액 600을 빼면 순인하액은 100원입니다. 그래서 매입액 11,500원에다가 순인상액 600원 더하고 순인하액 100원을 빼면 분모 소매가 판매가 받으면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원가율은 75%이고요. 두 번째, 판매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원가율 계산을 할 때 분모 요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00원 구한 거에다가 원가율 계산 시 제외가 됐던 기초분 1,500원을 더해주면은 합계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매출에 9,500을 빼면 판매 가격에 의한 기말 재고 금액은 4,00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율 75% 곱하기 하면은 원가에 의한 기말 재고 금액은 3,000원이고 기초 매입 또한 만원에서 기말 재고 3,000원을 빼면 매출 원가는 7,00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자동상계적 오류입니다.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오류 수정 제끼시면 안 됩니다. 필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말 다음과 같이 기말 재고를 과소 또는 과대 계상을 하였고 수정 전 2002년도 2003년도 순이익이 각각 200원 250원입니다. 장부 마감 전 오류 발견을 하고 위 오류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 오류를 수정한 후에 2003년도 당기순이익, 즉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각 연도별로 오류를 분석해 줘야 되겠죠. 2001년 과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과소인이 늘려주고 자동이니까 그 다음 연도에 즉각 반대 효과. 2002년도도 10원 과소가 되었죠. 그래서 이익이 과소인이 증가를 시켜주고 다음 연도는 즉각 반대 효과 빼줘야 됩니다. 왜 빼주죠? 그렇죠. 자동상계적 오류이니까 2003년도는 20원 과대입니다. 그래서 순이익도 과대이니 순이익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03년도께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2003년도 이익은 30원만큼 과대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 전 순이익은 250원이고요. 이게 30원만큼 과대 계상이 되었으니 빼면 220원이 오류 수정한 후에 정확한 당기 순이익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수익인식 5단계 순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익인식 5단계 과정에 따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좀 요령껏 문제 접근해 주시겠는데요. 처음과 끝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단계는 뭐입니까? 고객과의 계획인지 식별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번이 제일 먼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답 후보가 2번과 3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입니까? 그래서 인도기준법 또는 진행기준법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 인식 보니까 마번에 있네요. 그래서 수행 의무 1은 커피 머신이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인도 기준법이죠. 수행 의무 2는 2년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 기준이죠. 그래서 마번이 마지막 5번째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정답 후보 2번, 3번 중에서 정답은 뭐입니까?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객관식은 문제풀이에 이렇게 요령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원칙적인 접근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고객과의 계약 이제 식별해주고, 그 다음에 수행 의무를 식별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래 가격을 산정을 하고, 산정된 거래 가격을 수행 의무에다가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인식 마지막으로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확실히 3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단기 순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 중에서 제일 쉬운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2001년 초 A사 주식 10주를 수수료 100원을 포함한 1100원의 취득 단기순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 100원은 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토탈 원가는 1100원에서 100원을 뺀 1000원입니다. 나누기 10주 해주면은 한 주당 원가 금액이 100원이 계산이 되겠죠. 다음 연도 2002년 7월 1일 10주 중 5주를 한 주당 120원에 매각하고, 그래서 120원 곱하기 5주 하면은 600원이 계산이 되겠죠. 또한 거래 수수료 매각대금의 3%, 증권거래세 매각대금의 2%, 그래서 600원에 5%, 이렇게 이제 제반 매각분의 비용 5, 6, 30, 30원을 빼면 순매각 금액은 570원이 계산이 됩니다. 또한 한 주당 공정가치는 2001년 말 90원, 2002년 말 110원일 때 2002년도 단기 순이익 증가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순이익은 여기서 두 번 나타납니다. 처분과 관련되어서 처분 손익, 그리고 12월 말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평가손이 두 번 나타납니다. 아까 순매각 금액이 570원이죠. 얼마짜리를 취득한 다음 연도에 팔았으니까 작년도 공정가치하고 비교한다고 하였습니다. 5주 팔았죠. 작년도 공정가치 90원입니다. 그래서 95, 45, 450원짜리를 570원에 비싸게 팔았으니까 처분익 수익은 120원이고, 그 다음에 12월 말 평가손익, 작년도 공정가치 90원짜리가 올 공정가치 110원짜리가 되었습니다. 한 주당 평가이익 수익은 20원에다가 남은 주식수 5주죠. 그래서 5인은 10, 평가이익 수익은 100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이익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처분익 120원에다가 평가이익 100원을 더한 220원입니다. 5번 정답. 자, 그 다음 유형자산 이제 재평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토지입니다. 비삼각자산이니까 감가상각자산보다도 조금 쉽지만은 종합문제가 되겠네요. A토지, B토지. 자, 2001년 초 A토지 원가 1000원이고요. B토지 원가 2000원짜리 각각 취득, 재평가 모형을 적용, 동 두 건의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경우 각 연도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별 순이익 또는 기타 포괄 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먼저 토지 A, 아까 원가가 1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0원짜리가 1100원짜리가 되었습니다. 올라갔죠. 이때는 수익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기타 포괄이 재평가 인형으로 잡는다고 하였는데 1번 문항을 보니까 순이익 100원 증가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정답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100원짜리가 950원짜리가 되었죠. 150원만큼 감소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전기에 인식한 재평가 잉여금 100원을 먼저 없애주고 남은 50원 더 떨어지는 것은 재평가 손실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근데 2번 문항 보니까 이 150원 전부를 순이익 감소를 시킨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950원짜리가 920원짜리가 되었죠. 추가 30원이 더 떨어졌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순이익이 30원이 감소가 되어지는데 4번 문항은 기타 포괄 이익 30원 감소한다 해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후보는 3번과 5번 B 토지 한번 살펴보죠. 아까 원가가 2,000원이에요. 2,000원짜리가 1,7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00원 떨어진 거 재평가 손실 비용 처리하죠. 그럼 순이익이 300원이 감소가 되겠죠. 빠트. 근데 3번 문항은 기타 포괄이익이 증가한다. 이거는 2002년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1,700원짜리가 2,000원짜리 300원이 추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거 올라갔다고 해서 재평가 잉여금 잡는다? 아니죠. 작년도에 인식한 재평가 손실 비용 처리한 것만큼 재평가의 수익으로 잡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데 기타 포괄이익이 300원이 증가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그럼 결국 뭐 보나마나 5번이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맞는지 2003년 말 토지 B로부터 기타 포괄이익 100원이 증가한다. 맞네요. 2,000원짜리가 2,100원짜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가보다도 공정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얘는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이익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종합문제이지만은 비의삼각자선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으로 무조건 이런 유형의 문제를 먼저 풀어줘가지고 점수를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58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 손상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문제 길이만 길지 다 기본서에서 공부했던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간평은 대한이가 발행한 사채 발행일 2001년 1월 1일 그리고 액면가액은 1,000원이고요. 표시이자율 8%이니 80원입니다. 매년 말 이자 지급 2004년 12월 말 만기가 4년이네요. 그래서 2001년 1월 1일 사채 발행가액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분류를 하였고요. 유효이자율 10%입니다. 그래서 기간사 10% 현가표 0.6830 연금현가표 3.1698을 적용을 하면 현가 취득원가를 구할 수 있죠. 근데 2001년도 이자 80원은 정상 수치가 되었는데 2001년 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신용이 손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채무 분리행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잔존기간 3년 동안 현금흐름에 대하여 매년 말 수취할 이자는 80원이 아니고 50원 그리고 만기에 수취할 원금도 1,000원이 아니고 800원으로 추정을 했답니다. 자, 중요한 거 항상 밑줄짝 회계 원리 때부터 강조했죠. 밑줄짝 끝 잡는 다음에 얘도 실수해서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1년도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1년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한 이자 수익하고 12월 말 손상차손 퉁친 게 정답이 되겠죠. 자, 현가 먼저 한번 구하도록 하죠. 그래서 현가 취득원가가 937원이고요. 요게 10%이니 이자 수익은 94원입니다. 자, 1년 후에 상각후원가 계산기 조작이죠. 937원 곱하기 1.1 빼기 현찰계좌 80원 빼면 951원이고요. 그리고 1차 년도 말 잔여기간 3년짜리 현가표 구해주면은 725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손상차손은 226원이고 이자 수익에서 손상차손 비용을 빼면 순이익은 132원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손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평은 2001년 초 유형자산인 기계를 5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였고요. 종액법 상각을 합니다. 그럼 번뜩 1년분치 감가상각비는 만원이 계산이 되겠죠.
2년 후인 2002년 중 손상 징후를 발견을 하고 손상 차손을 인식을 했는데 2003년 말 손상이 회복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손상 차손 환입이죠. 순공정가치와 세금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02년 말 인식할 손상 차손 A와 2003년 말 인식할 손상 차손 환입액 B는 각각 얼마냐? 원가 모형을 적용을 한다. 자, 먼저 각 연도별 횟수 가능액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횟수 가능액은 두 개 비교해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말은 18,000원이고요. 2003년도 말은 21,000원이 되겠는데 회복된 연도인 2003년도 환입을 인식할 때 진짜 중요한 건 한도 금액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금액이 한도 이내에서 회복이 되었는지 한도를 초과해서 회복이 됐는지 한도 금액을 먼저 체크해 줘야 되겠죠. 숫자가 단순하니까 좀 암산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먼저 2차 연도 말 손상차손 취득원가가 5만원이고 아까 1년분치 감가상각비가 만원이라고 되었죠. 그럼 2년분치 2만원 감가상각이 되어서 2차 연도 말 장부금액은 3만원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부금액 3만원짜리가 횟수가능에 18,000원으로 떨어졌으니 손상차손은 12,00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 후보는 일단 1번과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03년 말 손상차손 환입의 한도 금액을 먼저 구해 주셔야 되겠죠. 취득원가는 5만원이고 만원씩 3년 동안 상각이 되었으니까 3만원이 상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2003년도 말 장부금액 한도 금액은 2만원이 되겠죠. 하여 회복된 금액 21,000원이 한도 금액 2만원을 초과하였으니까 21,000원까지 환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한도 금액인 2만원까지만 환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직전 연도 하락한 횟수 가능에 18,000원이 체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1년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횟수 가능에 18,000원 기준으로 하여서 잔존 내용연수를 적용을 하여 감가상각비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000원이고 그래서 18,000원에서 6,000원을 빼면 횟수 가능액 기준 2003년 말 장부금액은 12,000원이고요. 12,000원짜리가 21,000원이 되었어도 한도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21,000원까지 환입 잡는 것이 아니고 한도인 2만원까지만 환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입으로 인식할 금액은 8,00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024년 간평 기출문제 그래서 123 전법에 따라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좀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2024년 간평회계 문제 중 첫 번째 유형 나머지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삶을 추구합니다. 건행멋삼TV 감사합니다.